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준보 영단 어근 특강, 오늘은 46-2강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46-2강의 팀은 sit, sat, sats 이런 표현들은 다 sit, sat, sit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어근이라는 얘기죠. 어근 하나로 100 어휘력을 정복할 수 있는 오늘의 마법의 어근은 바로 sat, sit, sat, sat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기본 의미는 뭐예요? 앉다, 앉히다, 또는 어디에 놓다, 가라앉다, 이런 개념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다이어의 암호를 완전히 해독한 국내 유일의 영단어 강좌 준보 영단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겠습니다. 13번째 단어는 SPOSIT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SED라는 표현은 이렇게 CD로도 변형이 됩니다.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SPO의 의미가 뭐냐? 바로 above 이런 의미로 써요. 위에 on top of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set라는 표현은 뭐예요? set 바로 놓는 개념이에요. 내려놓는 게 놓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어원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sit on top of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뭐를 대신해서 뭐뭐의 위에 놓는 개념이죠. 그래서 의미가 대체하다, 대신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의미의 동의어들을, 유의어들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reprice라는 단어가 있죠. reprice. 이게 re라는 표현은 뭐예요? back 또는 again의 의미로 쓰는 표현이에요. price의 의미는 뭡니까? 놓는 개념이 되겠죠. 이 단어가 대체하다, 대신하다 의미로 쓰이는 것은 이라는 의미에서 봅니다. 예를 들어 32비트짜리 컴퓨터를 뒤로 빼버려요.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대체하고자 해요. 그럼 A를 이렇게 뒤로 빼야 되겠죠? 빼버리고 64비트를 놓는 개념이에요. 대체하는 개념이 되겠죠? 대체하다, 대신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his price라는 표현이 있어요. this price. 이 this라는 단어는 뭐예요? away, 없애는 개념이죠. price의 개념은 당연히 놓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게 32비트 컴퓨터를 없애고 64비트 컴퓨터로 뭐하다? 대체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대체하다, 대신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substitute이라는 표현이 있죠. substitute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sub라는 단어는 뭐예요? sub, under, 아래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stitute이라는 표현은 바로 stand, 어디에 놓는 개념이에요. 놓는 개념이죠. 근데 회장 아래에 누가 있어요? 사장이 있죠. 회장 아래 사장이 있죠. 근데 이제 회장이 해외로 출장 갔어요. 그럼 아래에 있는 사장이 뭐예요? 그 회장을 대리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대리하다, 대체하다, 대신하다 의미로 활용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이론은 뭐가 되었다? 대체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뭐로? 더 최근의 연구로 대체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디자인은 결국 모든 기존의 모델들을 뭐 할 것이다? 대체할 것이다. 대신할 것이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점점 공장 노동자들은 뭐로? 기계로 대체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입니다. 그 어느 것도 nothing, 그 어떤 것도 그 충고를 대체할 수 없다,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충고입니까? 당신의 의사가 당신이 해줄 수 있는 조언들을 대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가 되겠습니다. 14번째 단어입니다. sedative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이 sed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앉히다라는 의미죠. sit, 가라앉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tiv라는 표현은 형용사나 명사 전미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뭐냐? 뭔가를 가라앉힌다라는 얘기야. 가라앉히다. 이게 분노나 통증 등을 가라앉히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진정시킨다라고 그러죠. 이게 형용사로 쓰이면 진정시키는 의미로 쓰이고요. 명사로 쓰이면 진정제의 의미로 쓰여요. 진정제. 이게 tranquilize하고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요, 그 약이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sedative. 진정제라는 건 뭐다?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를? 환자들을 dosify라는 표현은 유순하게 만들다라는 얘기죠. 진정제는 환자들을 유순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5단어입니다. assess. 이 AS라는 접두어는 바로 AD의 변형이죠. AD는 전치사 to라고 그랬죠. 이게 to 다음에 대상이 나오면 뭐요? 어디 쪽에 또는 어디 옆에라는 개념이에요. sense. 앉아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어디 옆에 앉아있다라는 의미예요. 어디 옆에 앉아있는 개념인데요. 이 단어는 바로 이 법정에서 탄생된 단어입니다. 법정에 가면 누가 있느냐면 맨 앞에 누가 있어요? 판사가 있겠죠? 그리고 판사 옆에 판사를 도와주는 조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판사를 도와주는 사람. 이게 판사 옆에 앉아서 벌금이나 세금을 정하는 업무를 도와준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어원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sit beside. 옆에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요? assist.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뭐를 도와준다? 판사의 업무를 도와준다라는 이런 환경에서 탄생된 단어가 assess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벌금이나 세금을 정하다. 다시 말해서 평가하다. 또는 가늠하다 또는 사정하다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정이라는 게 뭐예요? 조사하거나 심사해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보세요. 이 조사, 심사, 그 다음에 이게 정이라는 얘기죠. 사정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예문을 보시면은요, 어렵다 이런 얘기. 뭐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변화들의 영향, 효과를 가늠하고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the amount of compensation. compensation이라는 표현이 바로 보상액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지불해야 할 보상액을 평가를 했다라는 얘기죠. 16번째 단어입니다. possess라는 표현이죠. possess. 비교적 쉬운 단어지만 기본적인 어원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possess라는 단어에서 이 force라는 단어는 바로 이 power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power. 여기까지는 철자가 똑같죠. 이게 power의 의미가 뭐예요? 권력이나 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possess라는 표현은 뭐다? 앉아있다로 써요. 앉아있다. 이게 possess의 기본 의미는 원래 의미는 이거예요. 권력이 있는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의미에서 출발된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중세 때 권력이 있는 귀족만이 뭐를 소유할 수 있었어요?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 해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중세 때는 노예는 뭐요?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소유하다 의미로 써요. 소유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럼 상대방의 관심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뭐 한다라는 얘기예요? 홀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상대방의 관심을 사로잡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누구누구를 홀리다. 누구누구를 사로잡다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possess라는 표현입니다. 요거의 명사꼴은 바로 이 possess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형용사꼴은 뭐요? possessi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문을, 그 다음에 16번째 단어입니다. 부충어인데요. 여러분들, belongings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금방 배운 이 possession. 요거의 동요가 되는 겁니다. 이거의 의미가 뭐예요? 자신의 소유물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여러분들, 미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그냥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접두예요. 그 다음에 long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long. 길게의 의미죠. 길게. 그래서 이 belongings의 기본적인 의미는 갖고 싶은 물건을 향해서
손을 길게 뻗어서, 손을 길게 뻗는다는 얘기야. 손을 길게 뻗어서 얻은 것을 우리가 belongings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 소유물, possessions라고 그랬죠? 이런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insurance, 보험이죠. 이 property라는 표현이 뭐예요?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personal belongings는 개인 소유물이죠. 이게 부동산 및 개인 소유물에 대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예문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해봅시다. 그 남자는 말이에요, 기소가 되었다, 고발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런 것들을 소유했기 때문에. 뭐를 소유했습니까? 샷건이라는 표현이 엽총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without a license 그러면 무면허 엽총 소지로 기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말이에요, 그가 유머 감각, sense of humor,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죠. 무엇이 그 남자를 홀려서 그런 말을 하게 했느냐, 이런 얘기죠. 무엇이 그 남자를 홀려서, 이때는 소유하다라고 번역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 여자는, possession이라는 표현이 마약 불법 소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여자는 마약 불법 소지죄로 뭐요? 기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personal possessions. 그러면 뭐요? 개인 소지품이 되겠죠? 동의어는 belongings가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Some parents. 부모들은 말이에요, 그들의 아이들에 대한 소유욕이 너무나 강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아이들에게 너무나 집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17번째 단어입니다. obsess라는 표현이죠. ob이라는 접두어는 우리말에 앞,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뭐뭐의 앞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sess의 의미는 뭡니까? 앉아있는 개념이 되겠죠. 이 단어가 탄생된 환경은 이런 환경에서 탄생된다는 겁니다. 어원사전에 찾아보시면은요, 유령이 자신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유령이 자신 앞에 앉아있다는 얘기죠. 유령이 자신 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느끼다 해서 유래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유령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망상에 사로잡히다, 강박관념을 갖다, 이런 의미로 활용되게 된 단어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에만 집착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의 의미가 어디에 집착하다, 또는 단지 뭐뭐만 생각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는 컴퓨터 생각만 한다. 컴퓨터에 집착을 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내 생각이 너는 말이에요, 당신은 음식에 관한 강박관념을 갖는 것을 이제 그만둬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는 점점 더 obsessive라는 표현은 이 obsess의 형용사꼴이 되겠죠. 그 남자는 시간 엄수, punctuality라는 단어는 시간 엄수예요. 시간 엄수에 대해 점점 더 강박적이 되어가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 여자의 fear of flying 그러면 비행 공포증이 되겠죠. 그 여자의 비행 공포증 거의 뭐예요, 이제? obsession, 강박관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델 원이라는 표현은 어디에 근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자의 비행 공포증이 강박관념 수준이라는 얘기죠. 다섯 번째입니다. fitness. 이 fitness라는 표현은 뭐예요? 건강관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건강관리가 그에게는 뭐예요? 거의 강박관념이 되었다가 되는 겁니다. 18번째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 se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요거에 네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는 이 sess라는 표현과 이 ION이라는 명사 전미어가 합성된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야? 앉아있다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명사 전미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특정 조직이나 단체 등의 구성원이 의자에 앉아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회의를 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세션이라는 표현이 특정 조직이나 단체 등의 구성원이 멤버들이죠. 의자에 앉아서 회의를 하는 기간을 세션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예요. 특정 활동을 하기 위한 기간, 시간을 의미하는 말이죠. 또는 조직 단체의 회의를 의미하고요. 법정 용어로 쓰이면 법정의 개정 기간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학교로 쓰이면 뭐요? 학기를 의미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면은요, 트레이닝 세션 그럼 뭐요? 훈련 기간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 세션의 대상이 여기서는 뭐가 나왔어요? UN General Assembly가 나와 있죠. UN 총회의 회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닝 세션, 아침에 하는 회의니까 뭐요? 조회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Summer session, 여름 학기가 되겠죠. 19번째 단어입니다. Offset, 아주 비교적 쉬운 단어이면서도요,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 offset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뭔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업이라는 표현은 위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set은 뭐예요? set, 놓는 개념이죠.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아래를 위로 놓는 거예요. 아래를 위로 놓는다. 아래를 위로 놓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뒤엎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첫 번째 의미가 뒤엎다, 뒤집어 엎다라는 얘기예요. 넘어뜨리는 개념이죠. 근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는 컵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뜨린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사람의 기분이나 마음 등을 뒤엎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속상하게 하다.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다. 혼란시키다. 또는 혼란. 명사로 쓰이면 속상함. 이런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근데 만약에 계획 따위를 뒤엎어버려요. 뒤집어 엎습니다. 그럼 뭐요? 잘못되게 하는 개념이죠. 그 계획을 틀어지게 하는 개념이죠. 그 계획을 망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느끼한 음식이 사람의 위를 뒤집어 놓아요. 느끼한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사람의 위를 뒤집어 놓죠. 그래서 배탈나게 하다 또는 명사로 쓰이면 배탈의 의미로 쓰이는 업셋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줄 알아야지만이 어휘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업셋의 주체가 뭡니까? 결정이죠. 업셋의 대상이 뭡니까? 사람들이죠. 이러한 결정이 많은 사람들을 속상하게 만들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남자는 1시간 늦게 도착을 했죠. 그래서 모든 우리의 arrangement이라는 표현이 준비나 계획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준비, 계획을 업셋,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죠. 그 여자가 갑자기 일어서서 푸드주 잔을 넘어뜨렸다가 되겠죠?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there's no point ing가 나오면 뭐뭐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일에 관해서 속상해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얘기죠. there's no point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point 대신에 use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뭐뭐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 문제예요. 그 회사는 최근에 주가의 share price, 주가의 혼란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무사히 넘겼다, 극복했다가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그것은 많은 정서적인 혼란의 원인이 돼 있었다가 되겠습니다. 수 번째 단어입니다. outset이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들이 out이라는 표현은 바로 바깥을 의미하는 말이고, 이 set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발을 어디에 놓다, 발을 내딛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 경주나 100m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이게 스타트 라인이 있죠. 출발선이 있습니다. 출발선이 있다는 얘기죠. 출발선 바깥으로 발을 내딛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출발하다, 뭔가를 시작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outset의 개념은 시작하다, 일을 착수하다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set out, 이거랑 같은 의미가 되겠죠.
예문을 보시면은요, 나는 그것을 명백하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뭐를? Right from the outset. 시작부터 나는 그 의견에 disapprove라는 표현은 찬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시작부터 분명하게 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set out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그들 예정의 마지막 단계를 시작을 했다가 되겠습니다. 21번째 단어입니다. asset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as라는 표현은 바로 ad의 변형이고요. 이 ad라는 접두의 의미는 add, 더하다, 추가하다 의미로 써요. 뭔가 더하고 추가한다는 얘기는 바로 축적의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set의 의미는 뭐다? 놓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거나 뭐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해서 계속해서 축적해 놓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축적해 놓은 것을 우리는 자산 계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그 여자는 그 팀의 자산이 될 것이다. 예, 팀에서 엄청난 능력 발휘를 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 회사의 net asset value 그러면 순 자산 가치가 되겠죠. 22번째 단어입니다. settl의 7가지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 단어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쉬운 단어인 것처럼 보이면서도요, 상당히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국가대표 핵심 다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7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set의 의미가 뭐예요? 앉아있다. 어디 앉아있는데 지속적으로 한 지역에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살다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settle이라는 표현이 지속적으로 한 지역이 있다, 살다,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그래? 정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가 정착하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유목생활로 불안했던 유목민들이 유목생활을 했었죠. 아주 옛날에는. 유목생활로 불안했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개념이에요. 정착이라는 개념은. 이게 첫 번째가 정착하다, 안정시키다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착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유목생활을 끝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표현이 끝내다 의미로도 활용이 돼요. 논쟁이나 분쟁 등을 끝내다, 해결하다 의미로 쓰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목생활을 끝내고 정착하기로 결정하는 개념이죠. settle이라는 표현이 바로 결정하다 의미로도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요. 정착하다, 안정시키다, 논쟁이나 분쟁 등을 끝내다, 해결하다, 그리고 결정하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호텔에서 한 2, 3일 머물렀습니다. 호텔 등을 떠나기 전에 요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요금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주어야 할 돈을 지불하다, 계산하다, 정산하다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settle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의미예요. 동요나 불안했던 마음을 해결해요. 그럼 당연히 뭡니까? 진정되다, 안정되다, 진정시키다, 안정시키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문에서, 이 의미에서 이 settle라는 형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의미가 뭐예요? 안정된 또는 안정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7번째입니다. 그냥 이 set의 의미는 뭐예요? 앉아있다, 뭐뭐 있다, 또는 놓다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그랬죠? 그냥 뭐뭐를 놓다의 의미로도 쓰이는 거예요. settle이라는 표현이. 그럼 이런 7가지 의미를 우리가 뭐를 통해서, 항상 여러분들은 예문을 통해서 학습을 하셔야지만이 어휘력이, 진정한 어휘력을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여자는 뭐예요? 정착했다, 살았다 이런 얘기죠. 어디에서? 비엔나에서.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비엔나에 정착했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settle이라는 동사의 대상이 뭐예요? 분쟁이죠. 분쟁을 해결하는 개념이죠. 분쟁을 해결하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settled, 결정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결정이 됐어요? 우리는 9시 비행기로 뭐한다? 떠난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is all settled라는 표현은 모든 것이 결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you bill. 보세요. 이 settle이라는 단어의 대상이 청구서, 숙박비가 나왔죠. 그럼 뭐요? 숙박비를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호텔을 떠나기 전에 숙박비를 다 계산해 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세들의 주체가 뭐요? 아기가 되죠. 아기가 진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안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입니다. 세들의 주체가 먼지가 되죠. 그럼 먼지가 뭐요? 앉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먼지가 모든 곳에 앉아 있었다가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이제 세들의 대상이 뭡니까? 브랭킷은 담요가 되는 겁니다. 그 여자는 그 여자의 무릎에 담요를 놓았다. 담요로 감쌌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settled weather 그러면 안정적인 날씨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settle이라는 동사를 여기서 완벽하게 습득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홉 번째입니다. It is sad. 나는 슬펐다. 유감스럽다는 얘기죠. 그리고 unsettling 그러면 뭐요?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왜 불안합니까? 좌절, frustration, 좌절과 disappointment, 낙담이죠. job applicants라는 표현은 취업 준비생이 되는 겁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좌절과 낙담을 보면 슬프고 뭐다? 마음이 불안하다 이런 얘기예요. 23번째 단어입니다. siege. SIG라는 표현은 어원 자체가 바로 seat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군대 용어에서 탄생된 단어입니다. 군사 용어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군사 용어에서. 보세요. 이 siege라는 표현이 뭐요? 앉아있다 또는 놓다라는 어디에 위치시키는 개념이 되죠. 위치시키는 개념입니다. 보세요. 군인들이 적의 유세, fortress가 유세가 되는 겁니다. 적의 유세 주변에 있다. 군인들을 위치시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의미로 포위 작전이나 포위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군대 용어에서 나온 겁니다. 혼동어이죠, 여러분들. siege라는 표현입니다. siege는 뭐예요? 어원 자체가 놓다, 위치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포위 공격이 되는 거죠. 근데 siege는 뭐냐면 어원 자체가 바로 seek에서 나온 겁니다. 구하다, 얻다, 획득하는 단어예요. siege는 뭐다? seek. 구하다, 얻다, 획득하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획득하다, 잡다가 되는 겁니다. 1차적인 의미가 뭐예요? 잡다, 꽉 붙잡는 개념이에요. 근데 범인을 붙잡으면 뭐예요? 체포하다, 붙잡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회나 주도권들을 잡다 그러면 잡을 때도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기회나 주도권 등을 잡을 때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seize the gun from him. 총을 잡았다는 얘기요. 그로부터. 그의 총을 잡는다는 얘기는 누구누구로부터 뭔가를 빼앗다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seize라는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상대방의 장소 등을 빼앗는 거예요. 상대방의 장소. 적의 장소를 빼앗다 이런 개념이죠. 흔히 폭력을 써서 장악하다, 점령하다가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마약이나 작물 등을 빼앗는 개념이에요. 그건 당연히 뭐요? 압수하다, 몰수하다가 되겠죠. 일곱 번째입니다. 감정 등이 사람을 붙잡아요. 그럼 뭐요? 감정 등이 엄습하고, 감정 등에 휩싸이고,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서 총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 위에는 이 타익이라는 대체를 시켜도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그 공항을 장악을 했다는 얘기죠. 기습공격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 건물을 떠나려다가 뭐였다? 잡혔다라는 얘기죠. 생포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large quantity of drug. 다량의 마약이 뭐야? 압수가 되었다는 얘기죠.
during the raid. raid라는 표현이 뭐냐면 불시 단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불시 단속으로 다량의 마약이 압수가 되었다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을 보시면은요, 그 정당은 initiative라는 표현이 바로 주도권이에요. 주도권을 잡았다는 얘기죠. 그 정당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with both hand, 두 손을 하는 얘기는 전력을 다해서 또는 이때다 싶을 때, 이때다 하고 주도권을 틀어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panic, 공포심이 그녀를 꽉 잡았다는 얘기는 그 여자는 공포심에 휩싸였다가 되는 것입니다. 24번째 단어입니다. be seize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be라는 단어는요, 동사적도요. 그럼 이게 seize라는 표현은 뭐다? own it, sit, 앉아있다, 놓다, 위치시키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단어도 역시 군사용어, 군대 용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군인들이 적의 유세 주변에 있다, 위치시키는 개념이에요. 그럼 당연히 포위하다가 되겠죠. 1차적인 의미가 바로 포위하다, 애워싸다, 둘러싸다가 되는 것이고요. 적군을 포위한다라는 얘기는 봐요. 공격하다라는 개념이죠. 질문 등으로 비유적인 의미는 공격하다 의미로 써요. 질문 등을 퍼붓다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be seize라는 표현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파리는 뭐요? 포위를 당했다는 얘기죠. 몇 달 동안, 4달 동안. 그래서 surrender,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여배우는 둘러싸였다는 얘기예요. 누구들에 의해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The radio station, 그 라디오 방송국은 이런 것들로 포위가 되었다는 얘기죠. 뭐로부터? 화난 청취자들의 전화로 포위당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화가 빗발쳤다는 얘기예요. 전화가 빗발쳤다. 전화 공격을 받았다, 빗발쳤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이학습의 이노베이션은 뭐예요? 존버용 단어입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꾹.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신감 공부하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